그래서 이렇게 레거시 시장에 여러분이 오래 있으면 여러분 인생도 레거시가 돼요. 하드웨어 영역인 네트워크나 아니면 IT 인프라의 시큐리티 영역에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독립성이 있는 대신에 전체적인 IT 트렌드에선 좀 늦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하던 회사의 주력 고객사나 주력 영역들이 있는데 그 하드웨어를 싸그리 다 갈아치우기는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경영진들이 그걸 하겠다라고 결정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레거시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현재 클라우드 대부분 경험해보지 못하신 네트워크 엔지니어나 시스템 엔지니어 아니면 이제 보안 전문가 분들이 그런 상황이신 거죠. 이게 왜 심각하고 AI 스쿨에 왜 기본 스택으로 만들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건 클라우드는 지금 최우선 상황입니다. IT 인프라에서 메인으로 취업하겠다 할 때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로 가야 돼요. 네트워크 엔지니어로 제가 취업을 안 보내거든요. 네트워크 영역이 레거시 인프라 영역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클라우드가 메인 영역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시장이 커지는 건 클라우드 쪽이 시장이 커질 텐데 레거시 쪽은 시장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엔지니어로 안 보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2010년도에 시작을 했을 때 CCI 취득했으면 최상위급 커리어였거든요. CE 영역에서. 그러나 지금은 CCI 있으면 있으시네요. 이런 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이미 주류가 된 성숙기에 있어요. 클라우드 능력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는 그게 희소성을 갖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은 지금은 기본적인 취업 스택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레거시가 될 겁니다. 지금 사실은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나 보안 전문가들이 레거시 인프라 기반의 솔루션과 레거시 인프라 기반의 보안 시스템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담당자가 되는데도 큰 걸림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왜 클라우드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혁신입니다. 제가 예전에 클라우드에 관련돼서 일기생을 모집할 때 클라우드는 기술이 아니다, 혁신이다라고 했거든요.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혁신에 속합니다. 2000년대 인터넷은 통신의 혁신했습니다. 통신 시장이 있었는데 인터넷으로 대체됐어요.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학부가 네트워크 영역으로 대체돼서 네트워크 위주로 공부해서 네트워크 엔지니어로 취업하는 시대가 이때였어요. 그래서 2010년까지 그렇게 늘어났고 전산실 기반으로 하던 것들이 IT 인프라로 많이 전환되고 이때가 모바일 시대의 거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부터 클라우드는 IT 인프라 자체를 지금 혁신한 상태에 도달해 되어 있습니다. 2010년대에는 여러 가지 트러블 슈팅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은행 전산망이 중지가 된다든지 라이어 코리아 같은 경우에 롤 같은 경우 심심찮게 튕겨가지고 몇 년 동안 영어 가능한데 네트워크 트러블 슈팅 가능한 사람 계속 시장에서 찾았다든지 그런 게임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네트워크 문제가 대부분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트러블 슈팅 잘 할 수 있으신 분들이 CCI를 취득했거나 시스코에 근무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의 전성기였고 그걸 바탕으로 네트워크가 훨씬 퍼져나가면서 보안 시장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클라우드가 메인이 되었고 예전에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은행이 커지고 네트워크 시장과 보안 시장이 커졌던 것처럼 지금은 스타트업과 테크 기업들이 클라우드 이용해서 커지고 그걸 바탕으로 클라우드 MSP 회사나 클라우드에 관련된 일을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컨설팅하는 회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안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예전에 고객사로 뒀던 워터폴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전환이 늦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안회사 클라우드 MSP 회사가 서로 경쟁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클라우드가 왜 혁신인지 좀 더 들어보면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2010년대에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개발자들이 좀 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었어요. 앱스토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애플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은 우리가 앱스토어를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개발자 일자리가 이만큼 커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공 사례들이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트위터나 우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서브프라임 이후 상당히 경제 상황이 안 좋았고 앱스토어는 거기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역할을 했거든요. 거기서 그런데 IDC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네트워크 트러블 슈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크기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무언가 IDC를 설치해서 전국의 네트워크 통신망을 깔아가지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때 창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가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달라졌어요. IDC 시스템과 모놀로식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무언가 만들고 난 다음에 바꿀 수가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요구사항이 이런 식이었다는 걸 많이 했습니다. 빌딩을 짓고 난 다음에 저 빌딩 옆으로 1cm만 옮겨주세요. 그런 식으로 바꿔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일단 대충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다시 개선하거나 아니면 새로 만들거나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애자일 개발 문화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중시된 거는 클린 아키텍처 문화가 지금까지 더 중시가 되었죠. 이때 빅데이터 분석이란 영역은 원래부터 좀 거의 망해가는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클라우드 안에서 모든 사물이 기록되기 시작하니까 어? 빅데이터 분석을 하던 거에 데이터 분석으로 비즈니스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영역으로 된 거예요. 이때 제일 뜨신 분이 하영호시죠. 그리고 그 양이 많아지니까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로봇한테 시키고 새로운 서비스와 기능이 제공이 되고 그게 다시 또 새로운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순환하는 플라이휠을 돌고 있습니다. 지금의 개발자들 취업할 때 리액트나 레스트풀 API 그리고 지금의 창업 시장이 좀 더 빠르게 창업을 할 수 있게 되고 계속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게 된 이 시스템 자체가 모바일 시장과 클라우드가 같이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 포지션이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예전에 이런 아이디스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때 뭘 고민했냐면은 첫 번째는 MBA 출신을 데려와가지고 금융 투자를 받아야 이런 IDC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유통망 구축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CCI 취득한 사람을 뽑아서 트러블 슈팅을 방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MBA 출신을 뽑아가지고 경영 관리를 할 것이냐. 그렇게 실제로 그 당시에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비즈니스 의제가 그랬어요. 그러나 인문계 MBA 출신 권력이 이제 IT 권력으로 체인지게 된 계기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바뀌어버린 거예요. 빠르게 만들어서 효과 있게 고객에 맞춰서 빠르게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대한 관련된 시장이 뜬 것도 이 기반으로 시작이 됐고 스타트업 붐이 분 것도 클라우드가 바탕이 되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비즈니스 성공 방정식과 비즈니스 주요 의제가 대전환에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혁신 기업들은 지금 대부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시작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스타트업 창업의 붐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든지 고객에 맞춰서 빠르게 대응해서 만드는 애자일 개발 문화 이게 전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자, 그럼 클라우드를 왜 배워야 되냐? 지금 그래서 주류가 되었기 때문에 취업이나 이직이나 전직을 할 때 필수 역량이에요. 모든 직업 스타트업, 빅테크 모두 다 클라우드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굳이 IT 인프라 영역에서 메인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필요로 해요. 당근라켓 머신러닝 팀. 여기 보면은 쿠베플로우 이런 것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데이터를 끌어오는 거예요. 두나무, 두나무 개발. 이런 거 보면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개발을 하는지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무도 생겼어요. 데브옵스 SR이라고 해가지고 네트워크 트러블 슈팅 영역이 데브옵스 SR이라는 포지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및 클린 아키텍처를 관리하고 이게 계속 구현하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설계하는 역할, 백엔드 설계를 하는 역할이 이쪽 영역으로 직무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초기에 빨리 전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엔지니어에서 코딩을 익혀가지고 SR이 데브옵스 이쪽으로 빨리 전직을 하셨죠. 클라우드는 지금 취준생이 취업을 할 때도 그리고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이직을 하거나 전직을 할 때도 보안 전문가가 지금 보안 담당자나 아니면 데브옵스나 이런 쪽으로 전직을 할 때도 필요한 필수적인 역량입니다. 즉 IT에서 전체를 관통하는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 번째, 취준생이나 주니어들에게 클라우드란 건 추월 자산이에요. 기존의 안랩이나 SQL 시더스는 어느 정도 자금이 있고 그럭저럭 버틸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가 나온다 하더라도 좀 느리게 바꿀 수는 있어도 그걸 클라우드로 바꿔가지고 어떻게든 바꿔 나갈 거예요. 그런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기존에 원래 경력을 쌓았던 분들보다 연봉을 더 빨리 많이 벌 기회가 없습니다. 이때 뭘 해요? 여러분이 클라우드 역량을 가지고 클라우드에 도전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경험을 쌓고 이 사람들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새로운 시장의 확장성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 리스크를 활용해 가지고 추월 차선 더 연봉을 높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장이 새롭게 변하고 새로운 신기술이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추후 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기반은 뭐 시장과 회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취준생이나 주니어들에게는 초월 차선이고 저희 신입들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를 기본 스택으로 공부를 시켜서 클라우드 위주로 취업을 시키고 있는 게 지금 주력입니다. 이게 시대가 지나면은 클라우드 자체도 예전 게 되어버려요. 다들 클라우드를 익히고 있을 때는 그때부터는 메리트가 없어요. 그때는 새로운 추월 차선을 찾아야죠. 네 번째, 채용 일자리가 스타트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은. 스타트업은 그리고 클라우드가 기본 스택이에요. 네, 애초에 스타트업 붐 자체가 모바일을 기반으로 확장하고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구축을 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늘어난 서비스거든요. 특히 스타트업은 대부분 IT인들이 취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신규 채용도 대부분 스타트업 위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채용 일자리가 훨씬 더 많아서 스타트업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워터폴, 레거시를 주로 사용하는 워터폴 같은 경우에는 취업의 주력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안정적이도 않고 돈을 더 많이 주지도 않아요, 스타트업보다. 공채는 이미 종료가 됐고요. 은행권은 지금 7억씩 주고 퇴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섯 번째, 변화가 늦던 보안회사들의 주 고객사들은 워터폴 기업과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에서 늦었어요. 근데 이제 스타트업 기조가 더 커졌고 클라우드 영역이 힘이 더 크고 그리고 공공기관과 워터폴도 클라우드를 이제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뒤늦게 변화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보안 회사들도 그래서 클라우드 MSP 회사로 진출하고 있고 클라우드 MSP 회사와 보안 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밀렸습니다. 클라우드 MSP 회사는 먼저 자리 잡고 보안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보안 회사는 보안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MSP 사업을 추가하려는 거고요. 메가존 같은 경우에는 안랩의 매출이 이미 몇 배나 넘어섰어요. 지금은 워터폴은 채용도 하지 않고 스타트업 테크 기업은 더 많이 채용을 하면서 연봉도 훨씬 높습니다. 여기서 그 밑에 도와주는 전문 업계 영역의 전문 회사들도 주력 영역들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업하는 주력 회사가 보안으로 가려고 했을 때 예전에는 안랩이나 인포색이나 이런 회사였지만 지금은 뭐 클라우드 MSP 회사가 1순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안 회사에 계속 있어도 어차피 클라우드를 공부해야 될 테고 클라우드 MSP나 아니면 보안 회사에 원래 있던 분이 스타트업 담당자로 이직을 하려고 하셔도 클라우드는 최우선 사항으로 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자, 기존의 레거시 인프라 일을 하시는 뭐 보안 관제라든지 아니면 웹 취약점 진단이라든지 대기업의 담당자 분이시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레거시 인프라에 정체되어 있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 계속 있다 하더라도 클라우드에 대응을 해야 될 테고 이직을 해서 좀 더 높은 연봉 추월 차선 이런 걸 노려보신다 하더라도 클라우드를 하셔야 됩니다. 즉 주 대상은 인프라 보안 분야의 취준생, 현업 인프라 엔지니어, 네트워크 엔지니어, 시스템 엔지니어, 그리고 현업 보안 전문가 이 세 명이 주력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는 회사들이 클라우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워터폴 회사나 공공기관 기존 회사를 고객사로 둔 보안 회사 위주로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 있으면 레거시 인프라만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새로 도입도 되게 느려요. 절차상. 그리고 그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너 책임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책임을 싸그리 다 밀어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따로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하게 됩니다. 아예 환경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 상황을 봅시다. 네트워크 엔지니어라면 언젠가 CCI를 취득해가지고 네트워크 트러블 슈팅을 하거나 아니면 보안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언젠가 이제 관리 보안으로 해서 언제 연봉을 그렇게 올리겠습니까? 클라우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이디스는 어쨌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미 다 자리를 다 잡으셨겠죠, 이분들 같은 경우. 이게 신규 세대가 들어가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기회를 버리고까지 생각하면 더욱 큰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노력이나 이런 일을 열심히 하실 텐데 사실은 시장에서 레거시를 열심히 익히는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그래서 이렇게 레거시 시장에 여러분이 오래 있으면 여러분 인생도 레거시가 돼요. 예를 들어 여기 핸드폰 개발하는 두 명의 개발자가 있어요. 한 명은 2G폰과 피처폰을 개발합니다. 이거 아직 팔려요. 그리고 한 명은 스마트폰을 개발합니다. 그러면은 레거시란 거는 한 번에 갑자기 확 사라지지 않아요. 예전 게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 통신을 혁신해도 아직까지 통신 분야는 좀 남아 있잖아요.
네트워크가 전산실의 혁신에도 전산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전통적인 IT 인프라를 혁신해도 아직까지 주류가 되었다는 거지 전통적인 인프라가 사멸됐다 이런 건 아닙니다. 레거시가 된 상태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천천히 이제 시장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IT 커리어는 기본적으로 대장장이처럼 도제식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선배처럼 따라가면 내가 성장한다가 아니라 판이 바뀌어요. 그래서 2년마다 기술 반감기고 10년마다 초회 차선이 새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빠르게 전직하면서 그 기회를 먼저 타고 먼저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하는 겁니다. 이 추월 차선을 타려고 하는 사람들, 나는 빠르게 성공하고 싶어. 이런 분들에겐 기회고요. 추월 차선으로 내 커리어를 변경하면 선배보다 낮은 연차로 높은 연봉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커리큘럼을 업데이트하는 이유가 레거시로 보내지 않으려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미 레드오션이 됐거나 아니면 레거시가 될 기미가 보이는 분야는 새로운 세대가 들어가 봐야 추월 차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 세대는 항상 새로운 신규 분야 이런 쪽으로 넣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선배보다 연봉을 더 빨리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아홉 번째,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성숙화가 되었을 때 투지 개발자가 5조를 이직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워터폴로 전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금융권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스타트업 유니콘이나 이런 식으로 이직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걸 느끼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 베이스랑 문화가 상당히 달라요. 그게 벽이 하나 생기거든요. 특히 레거시 인프라 위주로 하셨던 분이 이제 저기에 들어가려면 클라우드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 환경에서 클라우드를 공부할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전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투지 개발자는 더 이상 연봉이 오르기보다 언제까지 내가 근무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5G 개발자는 앞으로 계속 연봉이 오를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음 단계 나오면 자기가 변화하면 그것도 오를 거고. 그래서 투지가 물경력이 되는 거거든요. 투지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어요. 오히려 더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공공 SI 개발자나 솔루션 엔지니어 이런 분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오히려 더 바쁘게 일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나이가 들어도 커리어와 최종 연봉이 낮아지는 이유 자체는 그냥 첫 회사 들어간 게 거기여서 육성은 됐는데 완성을 제대로 못 시켜서 그래요. 그래서 공공 SI나 솔루션 엔지니어 이렇게 들어갔을 때 1년 하고 난 다음에 탈출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정규 커리어 로드가 되는 영역. 그래도 어느 정도 계단이 있는 영역. 그리고 난 다음부터 거기서 경력을 쌓아 나가면서 이제 이 다음 새로운 트렌드 바뀔 때 추월 차선을 찾는 이런 방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시장이 레거시라도 추월 차선이든 뭐든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똑같이 일합니다. 똑같이 힘들어요. 그래서 레거시 벗어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해야 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자기가 무언가 크게 성공하고 싶고 무언가 초월 차선을 타고 싶으면 어느 정도 베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노력하냐가 중요한 게 여기에요. 여기는 다시 말하지만 대장장이 밑에서 딱 몇 년 배워가지고 나도 나중에 대장간 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대장간 시스템이 싹을 다 없어지고 공장식 재련 시스템이 나와요. 그래서 레거시를 벗어나서 새로운 시장에 도전해야 되는 이유가 젊은 세대에겐 이게 초월 차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 레거시 시장의 끝은 결국에는 사라집니다. 결국에는 클라우드를 도입하지 않은 레거시 인프라는 사라져야 될 영역입니다. 그래서 투지가 이렇게 사라지듯이요. 11번째, 클라우드는 이미 성숙기이기 때문에 이게 주류가 되었어요. 이게 기본 스택이에요. 그래서 취준생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인프라 위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레거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젊은 세대, 20대, 30대 인생 황금기를 보내면 여러분 인생도 똑같이 레거시가 됩니다. 똑같은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여러분들은 추월 차선의 기회를 탑니다. 스타트업들이 왜 고조인데 1억 넘게 받는 사람들 많이 생기고 그런 것들 자체가 이런 초월 차선을 탔기 때문이거든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위험을 이겨내면 그만큼 성공해요.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시장이 있으면 안 돼요. 커지는 시장으로 빠르게 옮겨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클라우드가 주류고 스타트업이 주류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취업하는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클라우드를 기본 스택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클라우드 시큐리티 과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이 링크 자체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읽고 신청을 하시면 되고, 기억하셔야 될 건 커리어를 개발할 때나 공부를 할 때는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노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노력을 해가지고 일할 장소를 바꿔야 돼요.
하루 종일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방 소도시에서 절대 떠날 생각 없으면서 실리콘밸리 탑급으로 연봉을 받겠다는 건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창업해야죠. 그리고 그 지역 자체를 아예 그냥 실리콘밸리급으로 자기가 혼자서 만들어내야죠.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 실리콘밸리급 실력이 있어도 그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장소를 바꿔야 됩니다. 그 추월 차선을 가는 게 장소를 바꾸는 거예요. 기술 스택을 바꿔가지고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유니콘급이나 아니면 테크 기업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 연봉이 훨씬 더 높으니까. 같은 일을 똑같이 하고 이쪽이 내 성장성과 연봉이 훨씬 더 높게 주고 보장이 더 잘 될 테니까. 이걸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있던 장소, 익숙한 장소를 편견과 자기 습관으로 벗어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결정하셔야 돼요. 레거시가 될 거냐, 초월 차선을 탈 거냐. 이걸 생각하시고 자기 커리어를 개발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책임만 지면 돼요.